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우리나라 이혼율 아시아 1위.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과 빚은 어떻게 나눌까? 황혼 이혼의 첫 승소 판결. 황혼 이혼의 첫 승소 판결. 1999년 8월 25일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벌써 10년 정도가 지난 20년이 된 20년. 야, 네. 대단하네. 네. 타이틀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70대 할머니가 90세의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이 포함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이었던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욕설은 물론 매일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경제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분이 오랫동안 모았던 36억 원을 상의도 없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대학에 마음대로 기부를 해버리셨고요. 하지만 법원은 황혼의 여생을 해로하시라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을 못하게 했던 거죠. 네. 하지만 할머니는 3년 뒤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냈고요. 여기에서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액 현금 3억 원, 부동산 지분 3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할머니가 이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런데 반대로는 두 번째 소송에서 결국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신혼이신 두 분, 뭐 한 분은 2년밖에 안 되시고 한 분은 저스트 메리드 네. 때문에 황혼 이혼이 남의 나라 얘기 같겠지만, 그러니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엄청 와닿는 얘기입니다. 진짜? 지금 남편분이 듣고 계신데. 네. 자, 어쨌든 최근 10년간 황혼 이혼이 50% 증가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네. 2012년 이후에 혼인이 점점 감소 추세이고요. 황혼 이혼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사례 있잖아요. 네. 그 사례가 나왔을 때 할머니 욕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1999년이면 황혼이혼이란 말도 사실 처음 처음 나왔을 수 나왔을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그렇죠. 얘기한 게 첫 번째 사례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뭐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는데 뭘 또 이혼까지 해. 아니 그리고 네. 남편이 90살인데 왜 이혼하냐. 마지막에- 당신은 70살이고.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나이 차이가 2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 20년 차이 나니까 사실 70이면 70이면 요즘은 청춘이죠. 아니요? 그렇죠.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냥 중요한 얘기해봤어요. 건 두 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평상시 많이 무시했겠지. 혼인 생활하는 도중에.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시집을 가신 거 그때 결혼하셨겠죠. 당시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셨고 아니죠. 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온 게 결혼을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 40년. 그러면 30세 때 결혼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별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 것도 그렇지. 아니네. 30살 그래? 여자분이 그 할머니가 30살 때 재혼하셨나 그러면? 그럴 수도 약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할아버지가 50살이었던 거지. 그렇지. 그지? 50살이었고 할머니가 30살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40년 이제 근데 할아버지 36억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거네. 되게 돈이 많으신 분이네. 한번 그 만나보고. 당시로 36억이면 그 많았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지금도 많아요. 큰돈인데, 예. 뭐 지금도 36억이면은 좀 많은 편이죠. 난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돈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36억이요? 응, 있어요? 30 로또 어머, 얼굴들 표정 보니까 있나 본데, 자기네들은. 아니 저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36.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여기 상당히 많은 근데 돈이에요. 그 언론에 보면 하드 뭐 부자들 너무 얘기 많이 들어보면 나와서. 뭐 100억, 200억이 너무 우스워 보여서 그 아까 36억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누군가는? 조현민 씨네 그 참남매도 있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그 통양세라고 주장하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 관세 물품 파는 거, 면세품 파는 거. 네. 그걸로 해마다 50억씩 가져갔대요. 해마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큰 돈이 아니지만, 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36억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거. 왜 그러는지 정말. 아마 있는데 노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괜히 나 몇십억 있다고 얘기해봐야 밥 한 번 더 사고 술 한 번 더 사겠어? 나한테 뺏길까봐?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 저기 MB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현금으로 갖고 있기는 쉽지 않고 네, 뭔가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림으로 갖고 있든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일단 36억 원이 아무리 있어도 네.
진짜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이면 생활했고, 누가 36억 원으로 버티라고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할아버지 재산은 36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어. 첫 번째 이혼하게 된 계기가 36억 원을 대학에 기부했다는 기부했어. 거고 그 기부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건 유효하고 네. 나중에 다시 또 이혼하면서 3분의 1의 지분을 또 받게 되고 현금 3억 원도 가져가게 되고 5천만 원도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있겠네요.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 할아버지가. 나 이런 사람 보고 싶다니까. 부동산 지분의 3분의 1도 굉장히 좀 가져가니까. 가액으로 따지면 좀 될 텐데 네. 어쨌든 이 돈은 사실은 40년간 창살 없는 감옥을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있었던 거에 버텼던 비하면 거에 사실 대한, 이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닐 아니지.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지. 예, 할머니 입장에서는 40년이 창살 없는 감옥이었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집에- 20년의 차이 나니까. 집은 정말 안식의 휴식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주위에 보면은 요즘에 황혼 이혼 이런 거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은 사실 제 주변에서 아직까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한 50살 이후로 이혼한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지금 40대 중에서도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보면 통계 자체가 작년 통계인데 10쌍 중에 6쌍, 5쌍 정도가 이혼하는 지금 추세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혼이라는 게 막 어떤 대단한 뭔가라기보다는 네. 그저 안 맞는 사람이 살다가 이제 또 다른 각자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데 이건 한 2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 할머니가 엄청난 의지를 갖고 뭐 3년 만에 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받아냈고 이제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네. 생길 정도의 되게 중요한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책을 한 권 더 이제 우리 노변이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뭐 오, 괜찮다. 이런 걸 내 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재산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혼 그렇죠. 제대로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 하나 또 만들어야겠다. 이혼할 땐 괜찮다. 날 찾아와라. 좋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거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게 성공해야 돼 우선. 그러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일단 성공적인 런칭을 해놓고 나서 성공해야 나중에 됩니다. 똑똑하게 이혼하기 뭐 이런 거 해야 그거 되겠어요. 괜찮다. 똑똑하게. 네. 아니 왜 이렇게 머리들이 좋아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그거 우리 같이 하려고 또 업혀가려고 얘기한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사실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할 게 너무 많네. 맨날 만나야 되겠네. 네. 힘듭니다. 그래요. 아주 이혼의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들을 다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혼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네. 그 양육권 분쟁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훨씬 어려워요. 요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 하면서 준비한 음식 중에 하나가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당시 먹었던 스위스식 감자전이라잖아요. 예, 그게 예. 감자를 정말로 아주 얇게 포테이토 칩처럼 썰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켜켜이 채 썰어가지고 켜켜이 쌓여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거를 예.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건데 그 감정이라는 게 나 지금 되게 갑자기 나 지금 침 돌았어. 아, 근데 되게 얼마나 맛있게요. 이혜정 선생님처럼 말씀 되게 잘하신다. 그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 감정의 실타래, 그 서로 엉켜 있고 막 치즈까지 거기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유. 하나하나 뜯어내기 너무 어려워서. 마치 그 김정은이 좋아하는 그 요리 같다. 그럼요. 그렇게 한 말하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 어쨌든 그 요리처럼 그 감자전처럼. 그 치즈까지 드러낼 정도의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풀어내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게 정말 힘들고 까다롭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잘못 살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굉장히 상처가 엄청 두 심해요. 분에게 다 될 수도 네, 있고. 저는 황혼 이혼 사건을 제가 케이스를 몇 번 해봤는데 네. 저는 이상하게 주로 남성분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 거야. 외로운 거야 본인은 그러면. 근데 할아버지들은 편이 얘네부터 없네.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예. 또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니까 표현 잘 안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소통이 안 돼.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자기가 믿었던 부인이 자식들하고 딱 한편이 돼가지고 서로 가버려.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살았나? 난 도대체 뭔가? 그러면 나는 이제 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내 바로 삶도 그거죠. 없이 여러분들도 남성분들인데 좀 자세하게 저스트 메리드만 강조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네.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어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적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현재 황혼이혼 전문가, 다 전문가야. 심리학 전문가, 황혼이혼 전문가. 무슨 뱀장수 같잖아요.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변호사요?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깨알 같은 PR 하나 하겠습니다. 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액수가 크고 퍼센테이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누구의 도움을? 노영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짝짝짝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